책임감 있게 글쓰기라는 단원, 책임감 있게 글쓰기. 자, 교과서 51쪽부터 보자. 글쓰기가 독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공부하는 거야.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아. 이러한 상호작용, 지금 말한 거 통해서 사회는 발전한대. 자, 그리고 글쓰기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중요한 통로야. 하나의 글에 담긴 내용은 그 글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 체크.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된다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2번 단원 책임감 있게 글쓰기라는 제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배울 텐데 가볍게. 기존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거는 기존의 매체. 자, 이러한 것들, 이런 기존의 매체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 그치? 일방적으로 전달해. 그리고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글쓰기는 특정 전문가만 하는 일로 인식되었어.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 인터넷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 쌍방향, 일방향 아니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나 쉽게 글쓰기를 할 수 있어.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글쓰기는 SNS, 너희가 많이 쓰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 다는 거,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라는 거. 가볍게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으로 갈 거야. 책임감 있게 글쓰기. 설명문이야, 설명문. 설명문이니까 설명적이고 설득적이고 예시가 많아. 그리고 쓰기 주제가 뭐야?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고. 계속 책임감, 제목이 책임감 있게 글쓰기야, 책임감.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고, 그래서 설명문의 목적이 뭔데? 설명문의 목적은 이해야, 이해. 이해를 돕는다는 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잘못된 글쓰기 태도로 발생한 문제점 제시하고 올바른 글쓰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거야. 중요한 얘기.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가서 자, 이제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 예시가 드러날 거야. 예시가.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과제가 있었어. 진로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대. 윤서가 자판을 누르자마자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타났어. 윤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야 라는 말을 실감했다. 윤서는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 어느 하나를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했대? 그대로 베꼈대.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대. 자,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 이거는 사회적, 개인적 말고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어. 개인적 아니고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야. 자, 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들어갔어.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글쓰기 윤리란, 글쓰기 윤리란 개념,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 지켜야 하는 도리야. 개념. 이렇게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정의라고 말해. 기억해야 돼. 정의. 정의의 설명 방법 들어갔어.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말하는 거야. 이게 글쓰기 윤리야. 글쓰기 윤리란 이러한 도리야, 규범을 의미하는 거다. 정의의 설명 방법. 그 다음에 글쓰기 윤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누는 설명 방법을 분류라고 말하지. 글쓰기 윤리를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눴어. 자, 지금 여기까지 정의, 분류, 아까 예시 이렇게 설명 방법 3개, 예시, 정의, 분류 3가지 들어갔어. 글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랑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나눈다. 됐지? 여기까지가 처음 단락이야. 글쓰기 윤리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말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론에서 그랬잖아.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나눈다 했으니까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부터 보는 거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뭐래? 여기도 똑같아. 정의, 개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개념 설명했지? 개념 설명하는 거를 정의의 설명 방법이라 말해. 자, 다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라는 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미면 안 돼. 거짓으로 꾸미면 안 돼. 그리고 과장하면 안 돼. 진실하게 글을 써야 돼.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면 안 되는 거야. 꾸미거나 과장하면 안 돼.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 조심해야 돼. 과장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어떤 사례 같은 거 과장하면 안 돼. 우리 개그 프로 같은 데서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MSG 치고 막 그러잖아. 꾸미면 안 돼. 과장하면 안 돼. 그거는 진실하지 못한 글이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야. 조심할 것, 꾸미는 것도 안 되고 과장하는 것도 안 돼.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미면 안 되는 거야.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 들은 이야기, 상상한 이야기 안 돼. 이것들을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거 안 돼. 비윤리적인 행위야.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진실하지 못한 글은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 자, 여기 완전 중요. 진실하지 못한 글은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진실하지 못한 글의 문제점 이야기할 거야. 글쓴이를 신뢰하지 않아. 문제점 첫 번째, 글쓴이를 신뢰하지 않아. 두 번째,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줘. 진실하지 못한 글은 글쓴이를 신뢰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거.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요. 별표 100개야. 완전 중요. SNS를 통해서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대.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는 더욱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 우리 책임감 있게 글쓰기잖아.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기 이제 중요해. 자꾸 많이 틀리는데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체크. 완전 중요.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거. 이런 왜곡해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이것도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거야. 아까 다시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떤 걸로 해줄까? 요 색깔로 해줄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누리소통, SNS를 통해서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이러한 사례.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다 예시의 설명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결과를 조작. 아주 중요해.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거, 왜곡시키는 거,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예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지금까지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서 말한 거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이 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이번에는 사회적 차원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똑같이 우리 아까 개념 설명한 거, 개념 설명하는 걸 정의라고 했어. 정의의 설명 방법 들어가는 거야. 정의 계속 나오지. 예시도 계속 나올 거야. 다른 사람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는 거야. 베껴 쓰는 거. 이게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야.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도 조심해. 허락을 받아도 출처를 밝혀야 돼. 허락을 받았으니까 출처 안 밝혀도 되죠? 이러면 안 돼. 아주 중요해. 자, 조심. 허락을 받아도 출처는 무조건 밝혀야 돼. 출처를 무조건 밝히는 거야. 아주 중요. 자,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여기 두 개 색깔 왕별, 별표를 마구마구.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별표 100개야.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그리고 두 번째,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이 두 가지 문제점.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의 문제점이 뭐라고?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같은 말이야. 그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 두 가지. 완전 중요.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보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들어봤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 있잖아. 예시의 설명 방법. 47가지나 써보고 나서야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대.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버지니아 울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야.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데 7년이나 걸렸대. 이 정도로 창작의 고통,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거.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창작은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야, 사례야.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표절이다. 그런데 옆에 보면 이런 어휘 나오지. 왜곡, 유포, 표절. 이런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어. 체크해야 돼. 유포,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거.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 표절, 표절은 몰래 따다 쓰는 거. 자, 어휘 문제 다 체크해야 된다.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서리법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비유,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직유법 있잖아, 직유법.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 달콤한 일인가 서리법. 무엇이 다른가 또 서리법. 됐지? 창작에 수반되는 그 작가의 노력 그리고 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자, 우리는 지금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 페이지. 실제로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대. 이는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말고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많이 이해해야 돼. 많이 읽고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봐봐. 첫 번째,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기대할 수 없는 거지.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정책 판단 이런 것들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쓰기 윤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조심해. 어려운 일이 아니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쓰기 윤리를 지키면 책임감 있는 태도. 중요한 거 책임감 있는 태도 계속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면 되는 것이다. 별표. 특히 인터넷처럼 인터넷 강한 파급력,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치는 힘, 다른 이런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써야 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면서 따라오면 되는 거야. 옆에 글쓴이가 강조하는 올바른 글쓰기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야.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면 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게 올바른 글쓰기 태도인 거지. 여기 이 부분 중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보자. 학습 활동.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을 정리해 보자. 글쓰기 윤리가 뭔지를 얘기했고,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일단 글쓰기 윤리의 개념이 뭐야? 글을 쓸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이게 글쓰기 윤리야. 근데 그 글쓰기 윤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면 안 돼. 과장하면 안 돼. 진실하게 글을 써야 돼. 사회적 차원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면 안 돼. 허락을 받아도 출처를 밝혀야 돼. 중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표 100개. 꼭 나와 꼭. 자, 가에서 대학 교수 땡땡은 어떤 기업의 상품에 포함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체에 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했대. 실험 결과를 조작했어. 이거는 개인적 차원 아니면 사회적 차원? 어디?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했네. 실험 결과를 조작했어.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 그러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상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 작가 땡땡은 외국의 유명 작가가 쓴 소설의 일부 문장을 그대로 뺏겼었대. 그대로 베끼면 안 되지. 얘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네. 자, 가도 이렇게 쓰면 안 돼. 나도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거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인 땡땡은 학교 누리집의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친구들의 글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했어. 잘했어. 참 잘한 거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잘 지킨 사례. 고민하고 있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 자,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 여기는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완전 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신이 썼던 글 중 하나를 가져와서 다음 점검표에 따라 점검해 보자. 자, 여기도 살짝 별표. 모든 글에 거짓이나 허위사실 포함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기 하지 않았는지 출처를 밝혔는지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실험, 관찰,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조작하면 안 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는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가 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체크. 됐죠? 그 다음에 저작권. 이것도 체크. 여기도 간혹 잘 나와. 저작권법이 뭐야? 자, 여기 한번 보자.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게 저작물이야.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됐지? 사조, 저작물의 예시가 있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이런 것들은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저작물의 사례들이야. 그런데 2차적 저작물 이런 것도 조심하자. 자, 지금까지 한 거는 1차적 저작물이라면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하는 거.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런 것들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도 근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돼. 뭔가 원 저작물을. 여기는 저작자가 직접 창작하는 거. 이거는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변형시키는 거야. 원 저작물을 뭔가 변형시키면 2차야. 하나의 예로 한번 보자. 소설의 결말을 각색해. 각색. 변형시키는 거잖아. 이런 게 2차적 저작물이라고. 나의 학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했어. 이건 저작자가 직접 창작한 거니까 1차적이고. 동물원의 풍경을 그렸어. 저작자가. 이런 건 1차적 저작물. 근데 뭔가 변형시키면 원 저작물을 변형시키면 각색이 변형시킨 거잖아. 그런 거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지. 자, 요 단어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서 배운 거야.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어.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 여기까지 끝.